제우스의 후계자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위대한 올림포스 신의 수많은 사생아들처럼 그 역시 헬에게 무자비하게 박해받고 비극적인 운명을 맞았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자그르스의 이야기와 우여곡절로 가득한 그의 놀라운 이야기를 알게 될 것입니다. 수많은 연애로 유명했던 즈스는 자신의 누이이자 수학과 풍요의 여신인 데메테르의 딸 페르세포네에게 욕망을 품었습니다. 지하세계의 지배자 하데스에게 납치된 페르세포네는 그의 왕비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즈스를 막지는 못했습니다. 하데스를 속이기 위해 그는 뱀으로 변신하여 페르세포네와 교합했습니다. 이 은밀한 신성한 결합을 통해 자그르스가 잉태되었습니다. 그는 위대한 운명을 가지고 태어났으며 첫 숨을 내쉬는 순간부터 위대한 업적을 이루도록 운명 지어졌습니다. 자그르스를 합당한 후계자로 본 즈스는 그를 올림포스로 데려와 자신의 후계자로 삼으려 했습니다. 태어난 후 자그르스는 어린 신들을 보호하고 교육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신적인 존재들인 쿠레테스와 님프의 보살핌에 맡겨졌습니다. 쿠레테스는 신화 속 전사들로 춤을 추며 무기를 두드려 큰 소리를 내어 즈스의 사생아들에게 깊은 원한을 품고 있던 헤라의 질투, 어린 시선으로부터 아이를 보호했습니다. 쿠레테스의 이러한 소리를 이용한 보호는 아기의 울음소리가 올림포스의 헤라에게 닿는 것을 막아 자그르스를 모든 위협으로부터 안전하게 지키는데 필수적이었습니다. 한편 님프들은 자그르스의 양육에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들은 다양한 예술과 자연 지식에 대한 능력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자그르스는 교육적인 환경에서 자라며 자연, 음악, 춤에 대해 배웠고 삶과 죽음의 신비에 대해서도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여신 아테나는 그의 양육에 있어 특히 중요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녀는 자그르스에게 특별한 관심을 가졌고 그가 자라는 곳을 자주 방문했습니다. 지혜와 전략 전쟁의 여신인 아테나는 자그르스에게 전략, 리더십, 그리고 신성한 신비에 대한 깊은 이해를 전수했습니다. 사랑과 보호에 둘러싸여 있었지만 자그르스는 올림포스의 계략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롭지는 못했습니다. 그의 어린 시절은 강도 높은 훈련과 보호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는 단지 어린 신으로서가 아니라 위대한 업적과 도전을 위해 운명지어진 존재로 성장했습니다. 자그르스가 성인이 되자 즈스는 아들의 힘과 잠재력을 인정하고 그가 왕좌에 올라 신들과 인간을 다스리도록 준비시키려 했습니다. 이는 그의 능력에 대한 즈스의 신뢰를 보여주었지만 동시에 올림포스 권력 균형에 의미심장한 변화를 예고했습니다. 하지만 즈스의 결정은 그의 아내이자 신들의 여왕인 헤라의 시기와 분노를 촉발했습니다. 즈스의 애인들과 사생아들에 대한 질투와 복수심으로 유명했던 이 여신은 다른 여자, 특히 페르세포네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즈스의 아들이 차기 지배자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헤라는 이를 자신의 권력과 적자들의 권력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했습니다. 그녀는 또한 자그르스가 즈스와 페르세포네의 관계에서 태어나 천상계와 지하계를 연결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그가 형성할 수 있는 잠재적 동맹에 대해 깊이 우려했습니다. 자신의 계획을 완수하기로 마음먹은 즈스는 자그르스에게 자신의 궁극적인 힘의 상징인 번개를 맡기며 그를 차기 지배자로 삼고 싶다는 분명한 소망을 밝혔습니다. 이 의식적인 행위는 자그르스를 선택받은 자로 지명했으며 이는 숭고한 기대와 책임을 동반하는 영광이었습니다. 자그르스가 왕위에 오르는 것을 막기로 결심한 헤라는 그가 제기하는 위협을 파괴할 음모를 꾸몄습니다. 여신은 힘과 악의로 유명한 고대 신들인 티탄 신족을 부추겨 자그르스를 공격하게 했습니다. 권력과 이익을 제공함으로써 헤라는 그들이 자신의 사악한 계획을 실행하도록 설득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즈스가 아들의 밝은 미래를 꿈꾸는 동안 헤라는 그의 파멸을 계획했습니다. 알아보지 못하도록 흰 석고로 위장한 티탄 신족은 빛나는 물건들을 사용해 자그르스를 유인했습니다. 호기심 많고 순진한 어린 신은 임박한 위험을 모른 채 그들에게 다가갔습니다. 마침내 그들이 그를 보호자들로부터 떼어내는 데 성공했을 때 티탄 신족은 그를 야만적으로 공격했습니다. 그들은 자그르스가 아직 살아있는 동안 그의 몸을 잔인하게 사지 절단했습니다. 이 절단 행위는
단순한 물리적 폭력 이상이었으며 깊은 상징적 의미를 지녔습니다. 그리스 신화에서 사지절단은 신성한 통합의 파괴와 분열을 의미했으며 올림포스 신들이 세운 질서에 반하는 신성모독적인 행위였습니다. 절단 후 티탄 신족은 자그르스의 조각들을 개걸스럽게 먹어치우며 그의 신성한 힘을 자신들에게 흡수했습니다. 이 의식적인 식인 행위를 통해 티탄 신족은 즈스가 선택한 후계자를 파괴함으로써 그의 권력을 침범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독 행위가 발각되지 않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신 아테나는 티탄 신족이 자그르스의 심장을 먹어치우기 전에 그것을 구했습니다. 그녀는 그것을 즈스에게 가져갔고 티탄 신족의 배신에 깊은 충격과 분노를 느낀 즈스는 그의 전능한 복수를 감행했습니다. 그는 번개로 그들을 파괴하여 잿더미로 만들었습니다. 자그르스의 심장은 즈스에 의해 젊은 신의 재탄생을 이끄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이로써 자그르스는 디오니소스로 다시 태어나 재생의 약속과 신성한 생명의 연속성을 지니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자그르스는 새로운 정체성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디오니소스는 자그르스의 신성한 본성과 장엄한 운명을 물려받았지만 이제 그는 삶과 죽음, 기쁨과 광기, 포도주와 축제의 특성도 지니게 되었습니다. 디오니소스로서 그는 포도주, 다산, 황홀경, 연극의 신이 되어 재생과 변화의 약속을 지녔습니다. 자그르스 디오니소스는 고대 그리스 전역에서 숭배받게 되었으며 특히 죽음과 재탄생을 영원한 순환의 일부로 숭배했던 종교 집단인 오르푸스 교도들 사이에서 강력한 신앙을 형성했습니다. 자그르스 디오니소스 신화는 영적 정화와 영혼의 불멸을 강조했던 오르푸스교의 중심이었습니다. 디오니소스의 추종자들은 그의 영광을 기리기 위해 디오니소스 축제와 같은 행사를 열어 행렬, 춤, 음악, 연극을 즐겼습니다. 이 축제들은 디오니소스의 이중적인 본성, 즉 기쁨과 황홀경뿐만 아니라 광기와 혼돈을 표현했습니다. 오르푸스교의 관습에는 자그르스 디오니소스 자신의 경험을 반영하여 죽음과 재탄생을 상징하는 입교 의식이 포함되었습니다. 자그르스 디오니소스의 유산은 그리스 철학과 문학에도 퍼졌습니다. 이 신화는 플라톤과 같은 철학자들과 으리피데스와 같은 시인들에게 영향을 주었으며 그들은 변화, 재탄생, 그리고 고통을 통한 구원의 힘이라는 주제를 더욱 깊이 탐구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여러분이 다른 신화에서 보통 접하는 정보와는 예상치 못하게 다른 정보를 제공했을 수 있습니다. 이는 오르푸스교의 신화가 헤시오도스와 다른 고전 자료들이 전하는 그리스 신화와는 상당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헤시오도스와 그와 비슷한 생각을 가진 시인들이 신들의 계층적 성격과 신성한 계보를 강조하는 서사에 초점을 맞추는 반면 오르푸스교 신화는 영적 정화와 영혼의 불멸에 초점을 맞춘 더 신비롭고 비의적인 접근 방식을 취합니다. 오르푸스교의 전통은 자그르스 디오니소스의 모습으로 대표되는 죽음과 재탄생의 주제를 특징으로 하며 입교 의식과 삶, 죽음, 재탄생에 대한 순환적인 관점을 장려합니다. 대조적으로 헤시오도스의 신들의 계보와 같은 작품들은 더 직선적이고 계층적인 우주를 묘사하며 여기서 질서는 신들의 세대 간 갈등을 통해 확립됩니다. 헤시오도스의 신화가 물리적 우주의 기원과 질서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반면 오르푸스교 신화는 존재의 영적이고 초월적인 측면을 탐구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자그르스 디오니소스는 오르푸스교 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그의 신화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큰 의미를 지닙니다.